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드디어 진행 중이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근래 한 3개월 정도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하고, 야근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3주 정도, 아니 3개월 후반부에 일이 좀 몰리다 보니, 어, 포스팅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마무리돼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휴가차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평일 아침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엘라스틱을 다루는 사업이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 엘라스틱은 이 17번까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물론 제가 계속 앞으로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나 기능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바로 직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J미터를 사용한 성능 측정이라든지 그래프DB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ETL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로그스태시를 이용한 ETL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무적인 ETL 로직으로서,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용도로서 로그스태시를 사용하기에는 이 정합성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프링 배치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고 모니터링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사업에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는 로그스태시를 떼어내고 스프링 배치 기반의 엘라스틱 서치의 데이터 적재 이것들을 해볼 예정이라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학습을 할 예정이고 그 학습하는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되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보고 이 공부하는 데에는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제 영상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만들 영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6번까지 16번에 뭘 했었냐면 SSL 인증 추가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15번에서는 그 키바나의 로그인 기능 활성화하는 부분 그런 걸 했었고 14번에서는 그 쉐어 기능을 이용한 인베디드 아이프레임을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제 사이트를 오픈을 했을 때 원래는 대시보드를 인베디드 시켰으면 대시보드가 바로 보여야 되는 거를 기대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시보드가 삽입된 페이지를 열면 키바나의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자동 로그인이 된 상태로 화면을 보여줘야 사용자들이 두 번 로그인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엘라스틱 코리아라는 곳에도 문의를 해봤고 저희가 엘라스틱을 계약했던 총판 업체에도 문의를 해봤었는데 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그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조치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엔직스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을 할 거고 내용을 좀 보면
키바나 플러스 NGX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NIX입니다. 네. 그래서 웹서버를 중간에 둔 상태에서 웹서버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등록을 하고, 아이프레임에서 웹 호출을 할 때, 웹서버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가 웹서버에 새로 구성한 그 포트로 호출을 해주면 키바나의 로그인 된 상태로 사이트를 오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사이트에 이제 키바나가 sab입된, 대시보드가 삽입된 제 사이트, 여기에 1102번이네요. 저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조정이 된 상태로 있을 거라서, 네, 지금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현재란다. 블로그에 보여지는 상태일 텐데요. 제청을 하나 띄워서 잠시만요. 탐색기가 응답이 없습니다. 실행을 열어서 다음 화면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키바나가 실행이 되면 여기 지금 제가 만든 HTML이고요. 이 안에 이제 아이프레임으로 대시보드를 넣은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시보드를 보려고 딱 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보이고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줘야 제가 삽입한 이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라고 하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원래는 로그인 하자마자 이 페이지가 보여야 되는 게 사용자가 기대하는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요 화면은 SSL 인증을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죠. 이 상태로 뜨는 이 상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nginx라는 엔진을 그 웹서버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방법이랑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이 원체 간단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제 nginx 1.17 6버전이 있습니다. 이 얘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벌써 했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새 어떤 문제가 있는지 PC가 조금 느려진, 네, 여기 보면 nginx가 있습니다. 얘를 카피해서 C 드라이브 밑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1.175번이 있죠. 이게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 사이 새 버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압축 해제를 하면 뭔가 PC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압축 풀기를 해서 압축이 풀렸고요. 그러면 이제 1.176이 설치가 된 거고, 윈도우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누르면 짠, 실행을 누르면 그냥
로컬 호스트에 80 엔직스가 웰컴 투 엔직스 엔진스 직스 아무튼 이 메인 페이지가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가 벌써 올라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바나의 로그인 정보를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80 포트에 대해서 HTTP 80 포트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있는 페이지가 지금 뜬 거고요. 뒤에 있는 페이지가 나온 거고 저희는 여기에서 키바나의 로그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록시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전 이미 지난번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갖다가 쓸 건데요. 이 영상을 정지를 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게 코드가 길지가 않으니까 금방 타이핑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서버, 리스너, 그리고 로케이션, 어디로 갈지 로컬 호스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록시 셋 헤더 정보들을 기입을 해주고 밑에다가 패스 현재 키바나의 포트 정보와 IP 정보 이게 리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실제 IP가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설리제이션, 베이직,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이스 64 인코드를 해서 사용한 코드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저네임 땡땡 패스워드 이렇게 세트로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베이스 64 인코드를 지원하는 아무 사이트나 가서 암호화를 하면 딱 이 값이 떨어집니다. 이 값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고 엔직스를 재기동하면 끝납니다.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설정한 이 값을 여기서 입력을 해주고요. 세이브도 했고 그런 뒤에 엔직스를 재기동을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 관리자에서 엔직스를 내주면 되겠죠. 엔직스 여기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죽였습니다. 또 있네요. 엔직스 잘 죽지 않네. 그러면 엔직스 가이드를 좀 봐야겠네요. 저게 서비스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도큐먼트에 있겠죠. 플러스 컨트롤 소프트 그냥 구글링이 빠를 것 같네요. 스톱 엔직스 스톱이라는 명령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커맨드 창을 열어서 참고로 블로그에서는 이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정 정보도 있고요. 이렇게 엔코딩 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 쭉쭉쭉
여기 버튼 요거로 바꾸면 된다고 써놨고요. 근데 아쉽게도 스톱하는 방법은 써있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들어가서 붙여넣기. 인덱스 스톱, 인덱스 스톱 하면, 아이고 안 보였죠? 다시. 인덱스가 이렇게 하면 일단 실행이 된 거고요. 같이 인덱스가 올라와 있죠. 그런 거고, 얘를 좀 끄고 다시 cmd에서 물론 좀 더 원활한 방법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index s 하고 스톱을 하면 인덱스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index 뭐 이렇게 하면 스타트가 되죠? 인덱스가 그냥 입력을 하면 여기 인덱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602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5602로 호출을 하면 얘를 아마 부를 거고, 부를 때 이 프록시 셋 헤더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삽입을 해서 키바나를 호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열었던 HTML 파일에서 2번으로 세팅을 해주면 로그인이 완료되어 있는 키바나를 호출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일단 이 사이트는 끄고요. 일단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1번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탕화면에서 일단 설정 하나 띄워주고 2번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로그인 일단 해제를 하고 로그인을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 해제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 해제를 하고 로그아웃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세팅한 인직스에 5602 포트를 세팅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그냥 로그인 한 적이 없습니다. 로그아웃 상태고 지금 5602 페이지로 하면 5602 포트로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에 키바나를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키바나 계정, 키바나의 대시보드만 볼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특정 포트에 용도별로 하나씩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포트에다가 했지만 그 560이 슬러시 한 다음에 특정 경로를 넣어주던가 기능별로 URL 세팅을 해주면 보안에 큰 위배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자동 로그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키바나를 요청하는 게 클라이언트 PC에서 직접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버 환경에 따라서 좀 구성을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과의 협의도 필요할 거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엘라스틱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키바나에서 시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시각화한 결과물을 화면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공부를 했었고, 그걸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 사실 빠진 부분이 사실은 엘라스틱의 핵심인 DSL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그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사업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사업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공부할 거리들 그걸로 잠시 조금만 비슷하지만 방향을 조금 틀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 채널은 자기 개발이 목적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간혹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마땅치 않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직접 해보고 공유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라는 게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들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곧 출근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